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일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85포인트, 0.38% 하락한 2084.0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8% 내린 629.5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무역 전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관세 부과 사실을 트위터로 알렸는데요. 참모진들도 미처 몰랐던 기습 관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국 통화에 대한 막대한 평가 절하를 주도하고 있다라면서 그것은 우리 농부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어서 그러므로 나는 이들 나라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복원할 것이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함께 커지면서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그리고 브라질의 무역 분쟁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에 더해서 또 미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들 이제 파란불을 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굉장히 낙폭이 깊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0.38% 보합권에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더욱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은 파는 모습이었고 기관은 그 물량을 또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간 좀 이제 잘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좀 이제 월요일 들어가지고 또 상당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습 관세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뭐 현물 시장에서야 기관과 뭐 연기금, 뭐 금융투자 이쪽에서 잘 받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낙폭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이제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환율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노이즈 때문에 상당히 이게 환율이 급등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 들어요. 11월 달 증시가 좀 꺾이면서부터 지금 이제 계속 이 환율이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 불확실성은 뭐 계속 커지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70원 위로 올라가면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거의 18거래일 이상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기간계 결산이 이제 12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계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방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큰 종목들 대형주를 공략하실 때면 좀 이제 기간계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들 또는 이제 기간계 수급이 물려있던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지금 증시 불확실성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그래도 이제 단기 투자로서 이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 뭐 보복 조치 한다고 하고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고 항상 히든 스탁에서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주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오늘 코스닥이요. 역시나 파란불을 내리켜내는 모습이었고요. 0.7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HLB가 오늘 9.84%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조금 더 부추기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이 다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공토중내 시장이다. 사실상 한번 패배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과거 2019년 4월입니다. 그 당시에 이 4월부터 8월까지 시장 대폭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갖고 있거나 매매를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이 손실이 나거나 대부분 급락을 맞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한 8월, 9월부터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이번 11월 말이 되면서 주가,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나는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 시장에서 또 손실을 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번만큼 승리하겠는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인권법 사인을 하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굉장히 틀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12월 31일까지 봤을 때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3일, 25일 날 한일 정상회담을 할까 말까 나와주고 있고 지소미아가 연장이 되냐 안 되냐 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큰 이슈로 봤을 때는 모든 이슈가 다 불확실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상황에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는가? 사실상 정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져도 어차피 뭐예요? 2019년 4월 시장이 빠질 때 수익을 봤던 사람은 2019년 11월, 12월 시장이 빠져도 어차피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할 때 수익을 보는 사람이 또 본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히든스탁에서 시장이 대폭락이 나올 때 뭐 오픈베이스 100%라든가 아니 실제로 알소프트 상한가라든가 이 급등 상한가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마르스전문가거든요. 그럼 이번 시장이 하락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가 종목들이 수급이 더 많이 쏠립니다. 왜? 빠지는 종목이 누가 수급을 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빠지는 종목이 수급 빠지게 나오고요. 갈 종목, 오를 종목에만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다? 100종목, 1000종목이 빠져도 딱 갈 수 있는 한 종목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과 충분히 이 폭락장에서도 가장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상한가 후속주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루트로닉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요, 장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 종목은 강하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장중에는 11,500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마감은 8.83%, 1,8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아니, 일별 시세 봤는데요. 10월 말에 쭉 올라가더니 내리 파란불을 켜내다가 11월 21일에 7,530원까지 저점을 딱 찍더니 그 이후로는 급등세를 탁탁탁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루트로닉 진단 좀 해주세요.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특징주로 가지고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루트로닉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제 한번 맞아 보셨을 거예요. 의료용 레이저 관련된 이제 회사거든요. 관련된 회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매출처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이제 강세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 바이오 종목이 좀 HLB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내려오면서 좀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른 쪽으로 좀 본다면 이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한 11월 달부터는 계속 이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음봉이 계속 발생한 모습들, 거래 없이 음봉이 쭉 발생해 주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지속 우상향하는 모습들, 즉 지금 시장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기보다는 이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잘 선별하더라도 시장이 빠져도 강력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지금 많은 종류의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주들을 이제 관심 가지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뭐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죠. 좀 단기간에 치고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이 꾸준한 우상에 나오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고 올라오는 이런 관련주들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SDN 가지고 오셨습니다. SDN도요, 오늘 강하게 빨간불을 켜냈죠. 5.17% 상승하면서 3,0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그렇게 좋았어요. 10월 말부터요,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또 우리 SDN으로 행복한 수익률도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요, 갑자기 관련된 종목들 쭉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어제, 오늘 또 딛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SDN이요, 아직 살아있다라는 말씀 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지금 최근에 이 종목들의 급등을 본다 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게 뭐예요? 소프트셀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다 이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SDN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총선 정책 수혜주로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주가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공개를 해드린 부분에서는 이 저점 부분이었습니다. 이 저점 부분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부터 주가 상승세는 대략 한 40%가량 나와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140% 나와주고 나서 최근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갑자기 마이너스 20%까지 급락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도 치고 이 구간에서 손절도 치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양봉을 세우더니 다시 한 번 거의 본전 구간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총선 관련 정책 관련주들이 저점 대비해서 얼마? 140%, 150%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끝났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슈가 마지막이 됐구나. 사실상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치 SDN이나 이월드나 남아산업이나 이 관련 종목들이 이 남선알루미늄과 똑같이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도를 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남선알루미늄 확정된 악재고요. SDN, 이월드, 남아산업, 남아토건 같은 종목들은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럼 뭐다? 이 주가 하락은 이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를 만들기 위한 험해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DN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양봉을 세우면서 상승을 만들어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얘기합니다. 정책이 지금 끝났다. 정책주를 지금 찍으면 손해다. 정책주를 지금 찍으면 최고점이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총선까지 몇 개월 남았습니까? 사실상 4월달 빼고 간다 하더라도 1, 2, 3월 지금까지 딱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이면 지금부터 총선 정책 수혜주는 시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급락 나온 건 험해도고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는 저점에서 충분히 당일 상한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정책주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우원개발입니다. 매수일은 11월 27일까지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최고가 수익률은 12.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 빨간불을 또 강하게 켜냈습니다. 아까 SDN처럼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6.74% 상승하면서 6,81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잘 올라가나 8%까지 쭉 올라가서 괜찮다 했는데 아까 같은 날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14.57% 하락을 해서 괜찮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우원개발도 아까 SDN처럼 살아있다라는 말씀하실 거죠? 그렇지.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이 선거법 개정안에 관해서 맞아요.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지적구가 합쳐지는 것보다 분고되는 게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세종시고 그 세종시에 따른 정책 수혜주가 바로 우원개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과거에 이 지금 보시면 태안에서 보령까지 세계에서 5번째긴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고
그럼 제주도랑 목포도 이어주는 해저 터널을 만들자 하면서 수혜받았던 게 우원개발이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음 날 음봉에서 매수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봉에서 매수가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충분히 수익이 어렵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하락세가 나왔다가 다시 회복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본전 근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이번에 하락은 제가 얘기했죠. 악재가 없다 그랬어요. 확정된 악재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종목 갈아타거나 짧게 매도치고 나오거나 그게 정답이거든요. 하지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매도는 험매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치는 사람이 손해고 홀딩을 하는 사람이 더 큰 수익, 더 큰 급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홀딩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락세가 우원개발은 조금 놀라긴 했지만 이 종목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KT 서브마린인데요. 매수일은 11월 29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5,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요. 우리가 매수일이었는데 쭉 급락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 진짜 다시 없는 그 기회를 또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또 6%. 오늘은 좀 보합보다 조금 더 상승했네요. 0.8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2.80%지만 우리가 저가 딱 잡는 걸로 하면 더욱더 수익률이 높은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도요, 같죠? 네, 사실상 KT 서브마린 똑같은데 네, 매수가 자체가 굉장히 낮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KT 서브마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과 해저 터널 관련된 수혜주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해저 케이블 자체가 이 점유율이 늘고 있는데 그 너무 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과 실제로 호주, 일본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중국의 이 하웨이 마린에 이 케이블을 깔지 마라 이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해저 케이블을 깔고 있는 KT 서브마린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수 시점이 어디였냐면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음봉이 나온 매수 시점이었어요. 뭐라 했어요? 양봉에 살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음봉에 살아. 음봉이 매수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11%까지 빠진다면은 어느 누구나 좀 편하게 음봉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양봉이 나와주면서 아마 지금 구간은 거의 본전 구간이나 아니면 소폭 수익 구간이거든 이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KT 서브마린 또한 굉장히 악재 없이 하락이 나와줬고 충분히 최저점 매수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고 제가 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대응들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상 KT 서브마린이나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속 시원한 수익이 나지 못했습니다. 뭐 안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상한가 양봉을 올리거나 급등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못해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아마 오늘 제가 지금 지난주에 좀 부진했던 거를 한 번에 뒤엎어버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아마 오늘 가져오지 않았나 여러분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신신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11월 2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8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5.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란불 켜냈습니다. 1.81% 하락하면서 6,5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어제는 그래도 빨간불 켰지만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튀었다가 또 내려앉더니 네.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치매 치료 패치제와 관련해서 네. 또 이제 경피약물 이렇게 붙이면은 네, 그렇죠. 이제 치료가 될 수 네. 있는 주사를 대용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이제 앞날이 창창하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 우리 수익률도 창창할까요? 네, 그렇죠. 사실상 살짝 올라갔다가 목표가 네, 달성 좀 못하고 떨어졌어요. 좀 이제 빠졌는데 좀 시장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양봉으로 돌리면서 이제 좀 상승 반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좀 이제 빠졌던 것 같아요. 오늘 거래대금 터지고 보니까 한 4억 정도 터졌습니다. 거의 뭐 거래대금이 안 터졌다고 볼 수 있겠죠.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기반으로 이제 치매 패치제 관련된 임상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신파스로 유명하죠. 상당히 이 실체가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땅을 크게 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주로도 좀 엮일 수 있는 복합 이슈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만 들어온다면 다시 한 번 더 목표가까지 탈환이 가능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 바닥권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 솔루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700원인데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0%입니다. 자, 오늘 흐름은요. 장 막판에요. 갑자기 힘을 내면서 4.55% 상승했습니다. 3,9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굉장히 등락폭이 조금은 또 크게 연출이 되는 모습이에요.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하게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엔 4% 빠졌다가 오늘은 또 4% 상승하는 네. 모습이에요. 데이터 솔루션이요. 어떻게 보세요? IT 관련해서 좀 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지금 0%. 네, 빅데이터 관련주고 추천드릴 때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 좀 길게 끌고 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3법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또 데이터 3법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충분히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월봉상 바닥권이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추세로서 먹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우리 시청자분들 홀딩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FDA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들어가 네. 있을 테고, 그리고 미국의 FDA 하면은 또 제약주들이요. 네네. 완전 상한가 가잖아요. 그렇죠. 세상 지금 증시가 빠지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들 안 좋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죠. 근데 실상 따지고 보면요. 저번 주 보면 월요일 제약 바이오에서 상한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제약 바이오에서 상한가 나왔고, 그리고 수요일 제약 바이오에서 상한가 나왔고요. 그리고 목요일 빼고 금요일도 이 제약 바이오에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또 상한가 나왔었죠. 그만큼 수급이 몰릴 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재료가 지금 시장에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재료가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공개할 종목을 보면요. 일단 FDA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좀 좋은 흐름의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아까 특징주에 설명드린 루트로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 한번 딱 터지고 나서 그리고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 바닥권에서 이 강력하게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힘차게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실체가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FDA 관련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뭐 큐로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로컴 같은 경우에도 미국 FDA 승인 관련된 이슈가 있죠. 에이즈 치료제 스마젠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최근에 상한가 한번 가고, 그리고 쭉쭉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주 뭐 지엔코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여기 바닥권에서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지금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FDA 관련된 승인이 뜨면 주가상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 강조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지속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히든스탁에서 보여드릴 종목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뭘까요? 엑스레이는 알겠는데 엑스레이 디텍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계 유일이다. 네, 그렇죠. 그럼 하나예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네. 세계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회사 많이 없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전도유망한 이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사업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엑스레이 그 기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엑스레이 중에서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직접 디텍터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간접 디텍터가 있는데, 이 간접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제 직접 디텍터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간접 디텍터보다 더 좋은 화질의 이 엑스레이를 좀 이제 찍는 그런 기술력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엑스레이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다 나눠져 있어요. 직접 디텍터면 직접 디텍터, 아니면 간접 디텍터, 간접, 이렇게 둘 다 나눠져 있는데, 이 종목만큼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영위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기업 한 개뿐이라는 점, 이 점을 강조드리겠고,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린 요 세계 유일 또는 이제 과점, 독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엑스레이 관련 전 세계 유일 직접 그리고 간접 엑스레이 디텍터 관련된 사업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아마 다들 눈치들 채셨을 거예요. 뭔지 잘 맞추실 것 같으니까 한번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벌써부터 눈치채셨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은 눈치채셨을까요? 하나래요. 네, 일단 엑스레이 디텍터가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뭐예요? 디텍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찍을 때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데 거의 대고 있는 부분 있죠. 거기가 네, 우리가 철판. 그 철판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찍었을 때 네. 이 우리가 보일 수 있게끔 필름 역할하는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디텍터인데, 중요한 게 이 엑스레이 디텍터를 만드는 기업이 국내에 몇 군데가 없어요. 근데 몇 군데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FDA라는 이슈가 나왔던 기업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면은 DR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에서 기다가 이자막 저점에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부터 조정을 주는 모습에서 이 최근에 엑스레이 디텍터 만드는 기업에서 FDA 승인까지 받았던 기업은 아마 DR텍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최근에 모든 매물대를 거의 뚫고 지지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홀딩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DR텍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하니까 DR텍 딱 하나. 네, DR텍이 FDA는 DR텍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한번 살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 그래요? 저 처음 들었는데 방사선 집중 육성을 한대요? 정부가? 네, 그렇죠. 방사선 사업 관련된 산업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기사가 네.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보면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요, 대부분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정책주라고 하죠. 정책주들도 그렇고, 과거 이제 2017년, 18년 그리고 19년도 대북주들이 또 급등할 때만 보더라도 정책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30%, 40% 이렇게 상승했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책, 이 정부에서 좀 이제 포커싱 하고 있느냐 없느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상 주가 흐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보더라도 정부의 수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크게 급등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니크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정부 관련된 이슈를 받으면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거의 몇 프로입니까? 한 320% 정도의 큰 상승세가 한 달 만에 나왔죠. 그만큼 정부 정책주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오늘 히든스탁에서 공개할 종목들을 보면 FDA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 두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엮였기 때문에 사실상 10% 올라갈 거 20% 올라갈 거 40%까지 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자, 볼까요? DR택입니다. 라고 먼저 와 있고요. DR택이요. 눈웃음 뿅뿅 했고요. 오늘은 머리를 내리셨네요. 멋지고 핸섬합니다. 아자아자, 어사님 화이팅! 하면서 하트도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DR택 맞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항상 큰 수익 주시는 1등 어사님 DR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귀여우시대요. 귀여우신 암행어사 DR택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제노레이도 보이고요. 뷰웍스도 보입니다. 오늘도 넘넘어진 어사님 화이팅요. DR택 아닐까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DR택. 일단은 DR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님, 네. DR택?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또 눈을 이렇게 피하시는데 한번 잠시 후에 네. 확인해 보시고요. 문자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래된 경유차들 적발돼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던데 일단은 이제 겨울이 오기도 했으니까 미세먼지 너무 심각해지면 또 싫잖아요. 우리 피부도 안 좋아지고 목소리도 안 좋아지고 네, 이와 맞습니다. 관련된 거죠. 그러면 예. 공기청정기. 네, 굉장히 이제 우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도 네. 이제 말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상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그래도 계속 많이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맞아요. 많아지면은 기침도 나오고 뭐 기침 답답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모두 좀 치명적인 게 초미세먼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겨울 되면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넘어오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계속 있게 되면은 미세먼지에 따라서 폐 질환이나 우리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 그 황사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게 뭐냐? 이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이에요. 바로 12월부터 1, 2, 3 시즌에 우리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경유차라든가 아니면은 5등급의 이 배출가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먹이고요. 실제로 이 공무원이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이부제로 바꾸겠다 했어요. 거기서 본다면은 지금 이 5등급 배출가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감 장치를 달아야 돼요. 근데 저감 장치를 달지 않고 다니게 되면은 아마 지금 그 벌금 자체가 대략 25만 원 정도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지금 벌써요. 5등급 차량 때문에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그 자동차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지금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차량들이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다? 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이 정부에서 실제 미세먼지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 미세먼지 관리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정부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간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실제로 미세먼지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정부가 뭐 하고 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으면 정책 중 하나가 미세먼지 바로 계절관리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요즘 그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즘 또 겨울 되면은 문도 못 열고 추우니까 그랬는데 필터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쁜 거 찾았더니 필터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필터.
그렇죠. 이 공기청정기라는 게 뭐 이쁜 걸 떠나서 예쁜 게 일단은 좋았는데. 미세먼지가 좀 잘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잘 걸리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지금 초미세먼지를 거의 99% 걸러낼 수 있을 만한 필터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향균까지 할 수 있을 만한 필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필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략 2년 동안에 실제 1조였던 이 공기청정기 시장이 2.5조까지 대략 2배 이상이 늘어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마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많은 기업들 또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를 걸릴 수 있을 만한 이 가장 발전된 필터를 찾는 게 대한민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 필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공기 정화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각 교육시설, 보육시설, 뭐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모든 공간에서 이제는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공기 정화 설비를 한 다음에 그 설비가 언제 세척이 됐는지, 언제 이 설비가 실제 필터가 교체됐는지, 언제 관리가 됐는지, 또 그 관리자까지 지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가 돼요.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정 시즌,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필터를 당연히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가 조금 더 이슈가 되고 필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이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공기청정기, 위닉스에서 만드는 공기청정기, 이 코이에서 만드는 공기청정기, 규원, 샤프 이 모든 공기청정기 대략 70%를 독점하고 있는 이 필터 분야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 코웨이, 그다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위닉스 대부분의 공기청정기 필터를 독점하고 있는 이 기업이 이번에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대장주가 될 수 있다 한다면은 최근에 정책주도 얼마씩 갔습니까? 다 100%씩 갔거든요.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한 번도 급등이 안 났기 때문에 저점에서 뛴다 그러면 충분히 상한가 한 방에서 충분히 우수한 급등세가 더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공기청정기 하니까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저 시집 가면 공기청정기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필터가 들어간 공기청정기를 받아야 되겠어요. 어떤 필터일까요? 글쎄요. 일단 마르스 전문가께서 얘기한 것이 또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 얘기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종목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되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필터 관련 종목이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중국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죠. 중국에 이제 매연 저감 장치 관련된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는 그 종목이 바로 일진전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이 종목 한번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성창오토텍 있습니다.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매연이라는 이런 자동차 필터 이런 것들 에어컨 필터라든지 또는 이제 매연 필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지금 관심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밀려가지고 상당히 좀 바닥권을 기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아닌가 생각 들고 지금 빠지고 나서 지금 옆으로 수평 이동하고 있단 말이죠.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확보하기에 좋은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그리고 성창오토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정책 수혜주는 알겠는데 신이 붙었어요. 신정책 수혜주. 그리고 과거에 100% 급등을 한 이력이 있다. 그거는 그럼 미세먼지랑 엮인 거예요? 아니면 총선 정책이랑 엮인 거예요? 미세먼지랑 엮였던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신이 붙었냐면은 지금까지 올라갔던 정책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든가 아니면 총선 정책 수혜주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끌어올리는 제약바이오 정책주라든가 이 정책주에 따라서 올라갔다면은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 정부에서 밀고 있는 새로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따른 수혜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종목을 본다 한다면은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에도 미세먼지가 온 적이 있습니다.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치란 종목이 있어요. 하치란 종목은 실제로 이 환기청정기라 그래서 공기청정을 하면서 환기까지 같이 시켜주는 그 환기청정기를 만든 기업이거든요. 주가가 정확하게
12월 말, 이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고점까지 얼마 갔냐면 213%가량의 급등이 나온 게 하치였습니다. 그 당시 미세먼지 정책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서 2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하치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이어서 위닉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기업이, 제가 오늘 공개하는 기업이 위닉스의 한 70%의 필터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기업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닉스는 주가 얼마 갔습니까? 2018년 말부터 2019년 미세먼지 가장 심할 때,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올 때 주가 대략 140%가량 급등이 나준 게 위닉스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KC코트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수혜주고요.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주가 상승세가 대략 본다다 150%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종목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뭐예요? 하츠 200%, 위닉스 150%, KC코트렐 150% 급등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진짜 대장은 오늘 제가 종목을 공개하는 이 종목이 미세먼지 대장이거든요. 그럼 이 대장을 뒤따라온 종목들이 200%, 150% 갔다면은 이번에 미세먼지 관리지가 시작이 되고 지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시작하고 지금부터 정책 이슈가 나와주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크게 대장 역할을 받을 만한 미세먼지 정책 수혜주는 제가 오늘 공개하는 종목이다. 이미 과거에 100% 이상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충분히 이번 종목도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다시 100%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대되는 미세먼지 대장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일단은 크레넨사이언스 보이고요. 성창 오토텍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크레넨사이언스 더 보이고요. 주식계의 쌍봉 어사님과 마르스님 커플룩으로 입으셨네요. 두 분 다 멋지십니다. 일진전기가 아닐까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성실한 마르스님 하트 뿅 크레넨사이언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마르스도 뭐 그냥 하트 수익 많이 받아야지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로는요. 마르스 전문가님께 지난번 막내딸에 이어서 깐깐하기로 유명한 제 첫째 아들 유치원생 아들마저 인정해 주셨대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임스님께서 또 보내주셨고요. 크레넨사이언스 보내주셨습니다. 우울한 시장인데 앵커님이 환하게 해주시네요. 마르스님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 마음이 확 땡깁니다. 라면서 하트도 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래로는 지금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DR택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한번 정답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DR택이 정답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맞춰주시면서 이 종목은 진짜 크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크게 갈 건데 네네. 언제까지 갈 건지가 딱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상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크게 봐도 되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좀 TV 방송에서 공개하는 종목인 만큼 항상 이 원칙을 정해서 가야 된다는 점, 이 점은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는 걸 좀 이제 추천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2,4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정도 이 박스권 잡아드릴 테니까 2,400원 그리고 이제 1,800원 이 구간 잘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DR택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2,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전을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인지 또 궁금해요. 미세먼지가 또 날라오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종목을 딱 잡아가지고 또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공개해 주실 거예요? 네, 사실상 좀 수익이 날만 하면은 좀 시장이 빠지는 것 같고요. 수익이 날만 하면 시장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운이 빠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죠? 2019년 4월 대폭락이 나올 때도
이 5G를 통해서 상한가를 5번, 6번 연속을 들였던 게 마르송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대폭락이 나오죠. 그간에서도 남아서 100%, SDN 100% 급등을 계속 들였던 것도 마르송거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보다 정부 정책 중에서도 지금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 수혜주나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 노후된 경유차라든가 이미 이슈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99%를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향균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 위닉스, 코웨이, 샤프, 교원 모든 지금 공기청정기 필터를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대략 70%를 독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과거 하치 200%, 위닉스 150%, KC코텔 140%, 미세먼지 관련주 다 100%씩 150%씩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그 기업들의 필터를 독점하고 있는 이 기업이란다면은 당연히 주가 150%, 200%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종목이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책주 중에서도 미세먼지 정책의 대장주 그 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할 텐데 어디서 공개하냐?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 마르송거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기했습니다. 시장 폭락 나올 때 수익 내본 사람이 또 수익 내는 거예요. 못 내본 사람은 계속 못 냅니다. 그래서 대폭락을 나왔을 때 상한가를 연속 드렸던 마르송거가 이번도 마찬가지로 또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미세먼지 대장주 오늘 9시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에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오늘의 히든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한번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항상 강조드린 것 같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항상 바닥권에서 이 대량 거래가 좀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눈여보신다면 좀 이제 힘이 강한 종목들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안정적인 수익 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저점에서 이 동전주들이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데 동전주인 종목은 동전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전주를 따라잡지 말아라. 동전주는 굉장히 위험하고 언제 폭락마저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다 동전주를 제외하고 정책주가 있는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집중한다면은 주가 상승이나 급등에서 충분히 크게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또 뜻하지 않은 그냥 갑자기 하락이 나와가지고 KT 서브마린 우원개발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고 있긴 했지만 아쉬워요. 이번 종목으로 조금 수익률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지난주가 조금 부진하긴 했어요. 사실상 이 이유 없는 급락이 나와주면서 거의 네. 본전권의 대부분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크게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산업과 SDN 100%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했는데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 발표하는 미세먼지 이 계절 관리제 정책에 관련된 수혜주를 통해서 아마 드릴 수 있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코웨이, 위닉스, 교원 이 모든 곳에 70% 이상 지금 공기청정기 필터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99% 미세먼지를 지금 차단할 수 있으면 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18년, 2019년 초에 급등이 났었던 하치모 200%, 위닉스 150%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미세먼지 정책 대장주 제가 오늘 공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마르송과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충분히 이런 계좌를 뒤엎을 수 있을 만한 그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